괴롭히는 아이들이 소심한 소년을 놀렸다. 그가 유도 챔피언인 줄 몰랐다. 김민주는 항상 완벽한 표적이었다. 15살을 갓 채운 그는 서울대한고등학교에서 가장 키가 작은 학생 중 하나였고 그의 마른 체격은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두꺼운 안경과 바닥을 보며 걷는 습관은 모두가 무시하거나 더 나쁘게는 괴롭히는 전형적인 학생의 이미지를 완성했다. 학교에서 아무도 모르는 것은 민준이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었다. 6살 때부터 그의 아버지, 한국 전통 무술 지도자는 그를 엄격하게 유도를 훈련시켰다. 민준은 그저 잘하는 정도가 아니었다. 그는 뛰어났다. 갈색띠와 여러 청소년 챔피언십을 보유한 그는 자신보다 2배 크기의 상대를 제압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삶의 이 부분은 학교 경험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는데 주로 그의 가족이 아버지가 더 좋은 직장을 얻은 후 불과 3개월 전에 이 새로운 도시로 이사했기 때문이었다. 학교 새 삶 첫날 민주는 낙관적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 낙관론은 박지훈과 그의 친구들을 만났을 때 빠르게 사라졌다. 지훈은 전형적인 학교 불량아였다. 키가 크고 근육질에 거의 모든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종류의 매력을 가졌다. 그의 분리할 수 없는 동료들 이준영 말라깽이과 최우진 탱크는 다른 학생들이 두려워하는 트리오를 형성했다. 말라깽이는 거의 지훈만큼 키가 컸지만 스파게티처럼 말랐고 반면에 탱크는 그의 별명을 충분히 정당화하는 강건한 체격으로 더 작은 키를 보완했다. 첫 번째 만남은 민준이 대한고등학교에 입학한 지 불과 일주일 후 점심시간에 일어났다. 그는 평소처럼 혼자 앉아 수학 숙제를 암기하면서 샌드위치를 먹으려고 했다. 이봐 안경쟁이. 지훈의 목소리가 구내식당에 울려 퍼져 여러 머리가 돌아섰다. 그게 네 자리니? 민준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네, 여기서 먹고 있어요. 지훈은 말라깽이와 탱크와 시선을 교환했고 셋은 민준의 위장을 뒤틀리게 하는 웃음을 터뜨렸다. 안 됐군. 여기가 우리 자리거든. 지훈이 테이블에 손을 얹고 민준을 향해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우리는 항상 목요일에 여기 앉아. 민준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구내식당은 거의 가득 찼지만 몇 개의 빈 테이블이 있었다. 저기 자리가 있어요. 그는 수줍게 지적했다. 내가 어디 앉아야 하는지 말하는 거야? 지훈의 미소가 사라졌다. 새로운 꼬마가 나한테 명령을 내리고 있어? 민준은 입이 마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았다. 이전 학교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고 저항하면 상황이 더 악화된다는 것을 배웠다. 그의 아버지는 항상 무술은 싸움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가르쳤다. 최고의 싸움은 절대 싸울 필요가 없는 싸움이다 라고 지속적으로 반복했다. 아니, 그는 빠르게 음식을 모으며 중얼거렸다. 지금 갈게요. 그렇게 생각했어. 지훈이 민준이 일어나는 동안 약간 밀며 대답했다. 밀침은 강하지 않았지만 민준이 넘어져 쟁반을 떨어뜨리기에 충분했다. 접시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구내식당에 일시적인 침묵을 가져왔고 이어서 산발적인 웃음이 곧 웃음 물결이 되었다. 민준은 수치심으로 뺨이 달아오르며 주변에 조롱하는 댓글을 들으면서 엉망을 급히 치웠다. 이봐, 새로운 꼬마야. 넌 작을 뿐만 아니라 서툴기까지 하네. 말라깽이가 소리쳐 새로운 웃음 물결을 일으켰다. 민준은 최대한 치우고 구내식당에서 빠져나갔다. 수십 개의 눈이 그의 등에 못 박힌 것을 느끼며 복대 혼자 있게 되자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눈을 감았다. 셋 다 바닥에 쓸어버릴 수 있었어. 그는 생각했다. 지훈에게 다리를 쓸어버리고 말라깽이에게 관절 기술을 써서 그리고 탱크에게 목 조르기를 30초도 안 걸릴 텐데 이 심상이 작은 만족감을 주었지만 그는 빠르게 그것을 떨쳐버렸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아버지가 가르친 방법이 아니었다. 다음 몇 주간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시작된 것이 일상적인 일과가 되었다. 지훈과 그의 친구들은 학교 어느 구석에서든 민준을 탐지하는 레이더를 가진 것 같았다. 복도에서는 우연히 밀어서 그를 벽에 부딪히게 하거나 바닥에 넘어지게 했다. 체육 시간에는 항상 팀을 짤 때 마지막으로 선택되었고 마침내 그의 차례가 왔을 때는 아무도 공을 패스하지 않았다. 화장실에서는 가방이 병이 안에 빠지거나 책이 젖은 바닥에 흩어져 있는 것을 여러 번 발견했다. 민준은 조용히 참으며 이것이 단지 한 단계일 뿐이고 결국에는 관심을 잃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상황은 개선되기보다는 더 심화되는 것 같았다. 어느 목요일 수업 교체 시간에 민준은 화학 실험실로 서둘러 걸어가고 있을 때
누군가가 발을 걸어 넘어지게 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요란하게 넘어져 책과 노트를 복도 전체에 흩뿌렸다. 웃음소리 사이로 지훈과 탱크가 손뼉을 치며 하이파이브를 하는 것을 보았고 말라깽이는 그를 흉내내며 과장되게 넘어지는 척했다. 쥐가 어떻게 넘어지는지 봐. 지훈이 외쳐 지켜보는 학생들 사이에서 더 많은 웃음을 유발했다. 민주는 댓글과 조롱을 무시하며 조용히 물건들을 주었다. 하지만 고개를 들었을 때 그는 이지은 도착한 이후 그에게 약간의 친절을 보여준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의 시선과 마주쳤다. 소녀는 어떤 조롱보다 더 고통스러운 동정과 실망의 혼합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겁쟁이라고 생각해. 민주는 가슴에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생각했다. 그리고 아마도 그녀가 맞을지도 몰라. 그날 밤 저녁 식사 중에 민주는 특이하게 조용했다. 그의 어머니 김소라는 아버지 김정훈과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다. 학교에서 다 괜찮니 아들? 마침내 소라가 물었다. 민주는 어깨를 으쓱하며 실제로 먹지 않고 접시에 음식을 움직였다. 보통이요. 정훈은 수저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아들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민준아, 너를 알아. 네가 걱정하는 것이 있을 때를 알아. 잠시 동안 민주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을 고려했다. 지훈에 대해, 밀침에 대해, 매일의 굴욕에 대해 말하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가져올까? 부모님이 학교에 가서 불평하게 만들까? 그것은 단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괜찮아요. 아빠 그냥 피곤해요. 정훈은 확신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고집부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말했다. 이번 주말에 특별 훈련이 있어. 오 선생님이 방문하셔서 널 보고 싶어 하셔. 다음 전국 챔피언십에 너를 위한 큰 계획이 있으시대.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전망에 대해 작은 열정의 섬광을 느꼈다. 유도는 요즘 그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유일한 것이었고 그가 유능하고 존중받고 강력하다고 느끼는 유일한 장소였다. 다음 날 학교는 특히 적대적으로 느껴졌다. 민주는 그날이 학급 사진의 날이라는 것을 잊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 그는 달아진 청바지와 간단한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는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머리 위에 빛나는 간판이 있는 것 같았다. 야, 김! 말라깽이의 목소리였다. 민주는 듣지 않은 척하는 것을 고려했지만 그것이 단지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멈추고 천천히 돌아섰다. 말라깽이, 지훈, 그리고 탱크는 사물함에 기대어 서서 효과적으로 복도를 막고 있었다. 여러 학생들이 그들 주변을 지나갔고 일부는 호기심 어린 시선을 던지고 다른 일부는 관여하지 않기 위해 직접적으로 시선을 돌렸다. 뭐 잃어버린 것이라도 있니? 민주는 자신의 어조에 스스로 놀라며 물었다. 와, 쥐가 담력이 있네. 지훈이 사물함에서 떨어져 나와 다가오며 말했다. 알아? 우리는 네가 학급 사진을 위해 얼마나 형편없이 옷을 입었는지 얘기하고 있었어. 오늘 약간 단장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은 것 같네. 제대로 된 옷이 없다는 것은 내 문제가 아니야. 탱크가 덧붙였다. 내 가족이 너에게 그 누더기보다 더 나은 것을 살 수 없을 만큼 가난한 거야. 민주는 바지 주머니 안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가족을 모욕하는 것은 선을 넘는 것이었지만 그는 자제했다. 가치가 없어.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냥 내버려둬. 그는 그들을 돌아가려고 시도하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말라깽이가 그의 길을 막아섰다. 우리는 아직 대화를 끝내지 않았어, 꼬마야. 나는 끝냈어. 민주는 단호한 어조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대답했다. 바로 그때 지훈이 그의 티셔츠 목을 잡고 사물함에 밀쳤다. 그 충격이 복도에 울려 퍼져 더 많은 시선을 끌었다. 내가 끝났다고 말할 때 끝나는 거야. 알겠어? 지훈의 눈, 그의 것과 너무 가까이에서 민준이 오싹함을 느끼게 한 재미와 잔인함이 섞인 채로 빛났다. 잠시 동안 그는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기술 중 하나를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느꼈다. 간단한 엉덩이 움직임, 회전, 그리고 지훈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기도 전에 바닥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신 민주는 숨을 가쁘게 쉬며 움직이지 않았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역사를 가르치는 김 선생님의 목소리가 칼처럼 긴장을 끊었다. 지훈은 즉시 민준을 놓고 뒤로 물러나며 순진한 표정을 취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생님. 우리는 그냥 김군과 학급 사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김 선생님은 지훈과 민준을 번갈아 보며 이마를 찌푸렸다. 그게 사실이니 김군? 민준은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느꼈다. 진실을 말한다면 보복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거짓말을 한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네, 선생님, 그냥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김
선생님은 확신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 순간 종이 울려 민준을 더 많은 질문에서 구했다. 모두 수업으로. 지금 당장 선생님이 명령했고 군중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멀어지면서 민준은 지훈이 작지만 완벽하게 들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것은 끝나지 않았어, 김. 수업 후에 뒷마당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옷 입는 법을 가르쳐 줄게. 그날의 나머지 시간은 민준에게 안개 속에서처럼 지나갔다. 수업은 하나씩 지나갔지만 그는 집중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수업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두려움과 분노 사이를 오갔다. 정말로 그를 때리기 위해 기다릴 것인가? 도망쳐야 할까? 그들과 맞서야 할까? 내가 아는 것을 사용하면 어떨까? 이 생각은 계속해서 떠올랐고 점점 더 유혹적이었다. 그냥 자신을 방어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나를 내버려 두게 하기 위해. 마지막 종이 울렸을 때 민주는 다른 그부들이 서둘러 물건을 모으는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다. 두 줄 앞에 앉아있던 지은이 문에서 걱정스러운 눈빛을 던졌다. 같이 갈래? 그녀가 문에서 물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끝내야 할 게 있어. 먼저 가. 지은은 무언가 더 말하고 싶은 것처럼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떠났다. 민주는 교실이 완전히 비워질 때까지 기다린 후 의도적으로 천천히 물건을 모았다. 아마도 충분히 기다리면 지훈과 다른 아이들이 기다리는데 지쳐 떠날 것이다. 하지만 마침내 텅 빈 복도로 나갔을 때 그는 그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끔찍한 확신을 가졌다. 그리고 그는 틀리지 않았다. 학교의 뒷마당은 비교적 외진 지역으로 주로 스포츠 장비와 쓰레기 컨테이너를 보관하는 데 사용되었다. 지훈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완벽한 장소였다. 민주는 다른 출구로 나가기 위해 돌아서서 떠나는 것을 고려했지만 계속 도망치는 생각, 계속해서 쉬운 표적이 되는 것이 갑자기 참을 수 없게 느껴졌다. 몇 주 동안 느끼지 못했던 결단력으로 그는 뒷마당으로 걸어갔다. 예상대로 지훈, 말라깽이 그리고 탱크가 거기 있었고 민준이 보통 지훈의 일반적인 수행원이 일부로 인식하는 다른 4~5명의 학생들과 함께였다. 누가 나타났는지 지훈이 그를 보고 외쳤다. 잠시 동안 쥐가 굴에 숨었다고 생각했어. 민준은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지훈 앞에 섰다. 신중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물러날 의도를 보이지 않았다. 뭘 원해, 지훈? 지훈은 잠시 민준의 태도에 놀란 것처럼 보였지만 빠르게 회복했다. 이미 말했잖아. 특별한 경우에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하는지 가르쳐 줄 거야. 탱크는 컨테이너 뒤에서 무언가가 담긴 양동이를 꺼냈다. 민준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가까이서 볼 필요가 없었다. 지훈이 계속했다. 우리는 네가 이미지 변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좀 더 다채로운 것으로. 민준은 그 양동이에 페인트가 들어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아마도 미술 작업장에서 가져온 것 같았다. 그의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단지 중요한 경기, 전에 경험하는 것과 같은 이상한 평온함만이 있었다. 이것을 하게 두지 않을 거야, 지훈. 지훈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네가 그것을 막기 위해 뭘 할 건데? 꼬마야? 엄마한테 전화할 거야? 바로 그때 민준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다. 그것은 의식적인 결정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수문이 열리는 것 같았다. 수년간의 훈련, 규율, 각 움직임을 본능으로 완성할 때까지 완벽하게 하는 모든 것이 표면으로 떠올랐다. 너에게 떠날 기회를 주고 있어. 민준이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다르게 들렸다. 더 깊고 더 확신에 찬 너희 모두 떠나서 이것을 잊자. 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친구들을 바라보았다. 웃음을 터뜨리기 전에. 그 말 들었어, 친구들? 쥐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 말라깽이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명백히 시작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한 번에 그를 가르치자. 너희들이 원한 거야, 민준이 말했고 유도의 초기 자세를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취했다. 무게를 약간 앞으로 무릎을 구부리고 어느 방향으로든 움직일 준비가 되어 말라깽이가 처음으로 공격했다. 팔을 뻗으며 민준을 향해 달려들었다.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그를 페인트로 덮는 동안 그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민준은 이미 말라깽이가 그를 찾을 것으로 예상한 곳에 없었다. 유연한 움직임으로 그는 옆으로 이동하여 말라깽이의 뻗은 팔을 잡고 공격자 자신의 추진력을 이용하여 그를 어깨 너머로 던졌다. 말라깽이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착지했고 폐에서 모든 공기를 내뿜었다. 잠시 동안 모두가 놀라서 얼어붙었다. 아무도 작은 김민준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다. 충격은 탱크가 자신의 친구에게 일어난 일에 격분하여 화가 난 황소처럼 민준을 향해 돌진하기 전에 몇 초 동안만 지속되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민주는 준비되어 있었다. 체중이 자신의 2배인 사람을 직접 멈추려고 하는 대신 그는 무용수의 정밀함으로 움직였고 탱크의 팔을 잡아 그를 무릎을 꿇게 만드는 관절 기술을 적용하여 고통으로 소리 지르게 했다. 놔! 지훈이 외쳤다. 마침내 충격에서 벗어나 개입하며. 지훈은 그의 친구들보다 더 계산적이었고 무모하게 달려들기보다는 즉흥적인 복싱 자세를 취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그는 민준의 턱에 맞았을 것 같은 오른손 펀치를 날렸지만 민준이 팔뚝으로 그 타격을 막고 즉시 지훈이 균형을 잃게 만드는 다리 쓸기로 방역하지 않았다면 말이다. 지훈이 회복하기도 전에 민준은 이미 그 위에 있었고 그를 바닥에 완전히 고정시키는 제어 기술을 적용했다. 나머지 그룹은 뒤로 물러섰고 그들이 목격하고 있는 것에 분명히 충격을 받았다. 너는 대체 뭐야? 지훈이 헐떡이며 민준의 제압에 맞서 헛되이 싸우며 말했다. 민준은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게 말하며 지훈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댔다. 난 한국 유도 갈색띠야. 지금 당장 네 팔을 부러뜨릴 수도 있어. 10초 안에 너를 의식불명으로 만들 수도 있어.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 될 테니까. 천천히. 민준은 지훈을 풀어주고 일어섰다. 누구라도 더 시도할 경우를 대비해 경계하며.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심지어 말라깽이와 탱크도 부분적으로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존중이 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거리를 유지했다. 끝났어. 민준이 말했다. 더 이상의 괴롭힘은 없어. 더 이상의 모욕도 없어. 더 이상의 추격도 없어. 날 내버려 두면 나도 너희를 내버려 둘게. 지훈은 천천히 일어났고 옷에서 먼지를 털어냈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굴욕감, 분노, 그리고 놀랍게도 존중과 비슷한 것이 섞여 있었다. 이것은 끝나지 않았어. 킴. 그는 중얼거렸지만 그의 말에는 확신이 거의 없었다네. 지훈 끝났어. 민준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다음번에는 이렇게 친절하지 않을 거야. 그것으로 그는 가방을 집어들고 떠났고 완전히 당황한 괴롭히는 아이들의 그룹을 뒤에 남겼다. 민준의 놀라움에 그는 뒷마당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소식이 학교 전체에 퍼지는데 다음 날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명백하게 일부 학생들이 교실 창문에서 대결을 목격하고 휴대폰으로 녹화했다. 민준이 집에 도착하기 전에 지훈과 그의 친구들을 쓰러뜨린 꼬마의 비디오가 이미 돌고 있었다. 다음 월요일 민준이 학교에 들어섰을 때 그는 즉시 변화를 눈치챘다. 일반적인 무관심이나 동정의 시선 대신 그는 경이로움과 존중의 시선을 받았다. 일부 학생들은 심지어 그의 이름으로 인사했는데 이전에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었다. 구내식당에서 지은이 그의 옆에 앉았는데 이것 또한 이전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었다. 그래서 유도 맞지?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고 이상하게도 다시 수줍음을 느꼈다. 6살 때부터 왜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 왜 지훈과 그의 친구들이 너를 그렇게 오랫동안 괴롭히게 내버려 뒀어? 민준은 대답하기 전에 잠시 생각했다. 우리 아버지는 항상 무술은 싸움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셔. 진정한 힘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데 있다고.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고려했다. 그것은 놀랍도록 성숙하네. 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가 언제인지 깨닫는데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아. 민주는 작은 미소와 함께 인정했다. 그날 나머지 시간 동안 민주는 지훈과 그의 친구들이 그를 적극적으로 피하는 것을 눈치챘다.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시선을 돌리고 방향을 바꾸는 것은 그들이었다. 그 감각은 이상했지만 불쾌하지는 않았다. 수학 수업 후에 민준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지훈이 그가 교실에서 나올 때 그를 가로막았는데 이번에는 말라깽이도 탱크도 곁에 없었다. 김,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가 물었고 민준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조였다. 거의 존중하는 듯한. 민준은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그들은 학생들의 흐름이 그들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지나가는 복도 한쪽으로 물러났다. 네가 금요일에 한 일, 지훈이 시작했다. 분명히 불편해하며. 난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어. 어디서 그렇게 싸우는 법을 배웠어? 우리 아버지가 유도 지도자야. 민준이 설명했다. 난 평생 훈련해왔어.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넌 정말로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있었어. 나 말라깽이 탱크, 넌 우리를 심각하게 다치게 할 수 있었어. 그건 내 의도가 아니었어. 알아, 그게 가장 이상한 부분이야. 지훈은 진정으로 혼란스러워 보였다. 내가 네 입장이었다면
내 능력이 있었다면,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가 너를 대한 것처럼 나를 대했다면 난 그렇게 자제하지 못했을 거야. 지훈이 계속하기 전에 불편한 침묵의 순간이 있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미안해. 모든 것에 대해. 난 아무 이유 없이 너에게 개자식이었어. 그리고 네가 일을 처리한 방식을 존중해. 민주는 자신이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박지훈이 사과하고 있나? 존중을 보이고 있나? 고마워, 지훈. 그는 마침내 말했다. 그리고 잊어버려. 지훈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원한 없이. 민주는 지훈의 손을 잡기 전에 단 1초만 망설였다. 원한 없이. 지훈이 멀어지는 동안 민주는 다른 사람들이 그를 보는 방식뿐만 아니라 그가 자신을 보는 방식에서도 근본적인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새롭고 보이지 않는 쉬운 표적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위치를 찾았다. 그날 오후 훈련 중에 그의 아버지는 즉시 그의 태도의 변화를 알아차렸다. 오늘 내게 다른 무언가가 있구나. 그는 붙잡기 기술을 연습하는 동안 언급했다. 너는 더 집중된 것 같아. 민주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항상 유도에 관해 말씀하셨던 것을 마침내 이해했다고 말해요. 정우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궁금해했다. 그게 뭐지? 다른 사람들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민준이 대답했다. 자신을 초월하는 것이라는 거요. 자신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믿는 것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을 찾는 것이라는 거요. 정우는 놀라움과 자부심이 섞인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정확해. 그는 마침내 말했다.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운 것 같구나. 그리고 그들이 훈련을 계속하는 동안 민준은 일어난 모든 일을 생각했다. 자신을 방어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일이 어떻게 학교에서의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꿨는지에 대해 그것은 단지 존중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존중을 얻은 것이었다. 이후 며칠과 몇 주 동안 서울대한고등학교는 더 이상 민준이 두려워하는 장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놀랍게도 그가 집처럼 느끼기 시작한 장소가 되었다. 그리고 비록 지훈과의 상황처럼 모든 문제가 그렇게 만족스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귀중한 무언가를 배웠다.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는 데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그가 결코 잊지 못할 교훈이었다.